실화에서는 박다리가 또다시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좌의정 김한철은 자신이 죽인 세자빈과 너무나 닮아있는 박다리가 몹시 거슬렸죠. 그래서 제조상궁을 통해 다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연월이라는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세자인 이강 옆에 다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김한철은 큰 불안을 느꼈죠. 좌의정 김한철은 임금과 세자를 자신 손아귀에 넣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임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가 연월에게 누명을 씌워 죽게 만든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요. 자신의 딸을 중전에 앉히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김우희가 낳은 아들을 세자로 만들어 진정한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김한철의 야욕에 의해 연월은 희생당했는데요. 그런데 연월과 똑같이 생긴 박다리가 나타나면서 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김우희가 세자인 이강의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데 이강의 마음은 다리에게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고편에서는 김한철이 제조상궁에게 다리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아마도 그 과정에서 다리가 다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이강은 자신과 다리의 영혼이 바뀐 것조차 다리를 살리기 위한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하며 다리를 더욱 지켜야겠다고 마음을 다졌습니다. 그런데 제조상궁은 다리를 어떻게 제거하려 한 것일까요? 6화에서 그는 다리를 납치해 불임약을 먹이려 시도했었는데요. 하지만 강하게 저항하는 다리를 궁녀들이 끝내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박다리를 제거하려 할까요? 아마도 궐 내부가 아닌 외출한 다리를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 납치 사건처럼 혼자 있는 순간을 노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박다리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단 하나로 보입니다. 바로 자객을 붙이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요. 이미 한 차례 납치를 당했던 다리가 혼자서 움직일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예고편에서는 공격을 당한 다리가 치료를 받는 장면이 등장했는데요. 이강은 자신과 다리의 몸이 바뀐 이유가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당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다리가 자객으로부터 습격을 받았다는 의미로 보였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강의 호위무사에게 구조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쩌면 이강 측에서 덫을 놓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납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납치 시도가 있을 것이라 예측했겠죠. 게다가 대왕 대비 때문에 박다리를 풀어준 김한철이지만 이대로 물러설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강은 알고 있었는데요. 어떻게든 다리를 제거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다리가 혼자 외출한다는 사실을 일부러 주변에 알리는데요. 이 사실을 들은 누군가가 분명 김한철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다리의 뒤를 이강과 호위무사가 미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강의 계획대로 박다리가 위기에 처한 현장을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자객이 그 자리에서 자결하는 바람에 배후를 밝히지는 못했는데요. 이 일을 빌미로 이강은 다리를 후궁으로 들이겠다는 교지를 선포했습니다. 김우희는 물론 김한철조차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다리를 제거하려다 후궁으로 들일 명분만 만들어준 셈이 되었죠. 후궁 소식에 대왕 대비는 크게 기뻐했는데요. 자신 사람이라고 생각한 다리에게서 원자가 태어난다면 이 나라는 곧 자신의 것이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강은 대왕 대비의 비호 아래 세자빈과 똑 닮은 박다리를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강은 다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방패가 되어줄 테니 너는 내 뒤에 숨으라고 말이죠. 이 말인 즉슨 다리를 후궁으로 들이겠다는 것인데요. 후궁은 아무리 김한철이라도 쉽게 건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강은 연호를 지키지 못했지만 다리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화에서는 이강과 다리가 함께 잠자리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궁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 소문은 저작거리까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김우희는 이런 소문이 거래 퍼질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부러 소문을 막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재운대군의 말대로 이강이 세자에서 폐위되는 걸 바랐기 때문이었겠죠. 자신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이강을 끌어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문의 주인공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김한철 사람인 제조상궁의 조카 궁녀였는데요. 알고 보니 그 궁녀가 소문을 퍼뜨린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인이 이강으로 인해 유배를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로 인해 앙심을 품고 이강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었죠. 이 소식을 들은 재운대군은 크게 경악했는데요. 그리고 소문의 출처가 김우희라고 오해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김우희에게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최악일 줄은 몰랐다며 크게 실망했죠. 세자가 폐위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이 김우희의 사람이 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며 자리를 떠났는데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의심했다는 사실에 김우희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편 김한철은 이 추문을 막기 위해 문제의 내관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여인이 신분을 숨기고 내관으로 들어온 사실이 발각될 경우 박다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를 지시한 사람이 바로 김한철이었는데요. 박다리가 세자빈 연월과 닮아 있는 것을 보기라도 한다면 그를 살려둘 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강은 아무리 좌의정 김한철이라 해도 재운대군의 집을 함부로 수색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 다리를 재운대군의 뒤에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여 붙잡힐까봐 이강은 밤낮 없이 길을 걸어야 했죠. 그 과정에서 도망치며 살아야 했던 다리의 서러움과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꼈는데요. 그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 마음으로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은 남들이 누리는 평범한 삶조차 꿈이라 여기는 다리의 소원을 꼭 지켜주겠다고 결심했죠. 한편 다리 역시 이강과 영혼이 바뀐 후 그의 악몽을 대신 꾸고 있었는데요. 매일같이 그가 어떤 심정으로 살아왔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이강의 복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처벌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박다리를 지켜왔던 이강은 마지막 방법을 선택했는데요. 바로 대왕대비의 약점을 들고 박다리의 몸으로 대왕대비 앞에 나선 것입니다. 대왕대비조차 연월과 똑 닮은 다리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는데요. 하지만 닮은 것뿐이라는 사실에 안도했죠. 박다리는 세자가 자신을 좋아한다며 대왕대비의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다리를 지켜달라고 부탁했죠. 다리가 들고 온 약사발을 본 대왕대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 순간 세자가 연월과 닮은 다리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에 다리는 제주도로 유배 보내지기 직전의 현장에 직접 나타나 김한철과 거래를 시도했는데요. 박다리는 자신이 대왕대비의 사람이니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죠. 여인임에도 내관으로 보낸 것도 대왕대비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자를 살린 다리를 궁녀로 두고 싶었지만 이유 없이 궁녀를 내치는 제조상궁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죠. 그럼에도 김한철은 박다리에게 엄하게 벌을 내려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왕대비는 가래도 올리지 않은 김우희가 법도를 어기고 세자가 있는 침소문을 열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그 역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맞섰습니다. 게다가 김한철의 측근들이 저지른 비리까지 조사하자며 대왕대비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는데요. 결국 김한철은 딸 우희와 측근들을 살리기 위해 대왕대비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왕대비전으로 불려간 이강은 박다리를 후궁으로 들이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가래도 올리지 않은 자신이 후궁을 들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며 거절했는데요. 대왕대비는 빈궁을 잃은 것도 모자라
박다리마저 김한철 손에 죽게 내버려둘 것이냐며 분노했습니다. 그 말은 이강의 마음속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죠. 이강의 궁에 들어간 후 박다리는 제조상궁에게 다시 납치를 당했는데요. 알고 보니 다리가 후궁으로 들어갈 것을 두려워한 좌상이었는데요. 그가 다리에게 불임약을 먹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을 더 크게 분노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는데요. 꽃신을 신고 여유롭게 살고 싶다던 다리의 꽃신을 제조상궁이 불태우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강은 온 힘을 다해 궁녀들을 제압하고 엉망이 된 꽃신을 되찾아 다리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